오늘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온 날이면 의뢰 그렇듯 혹시 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뭐 더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는 마음에 먼 길을 걸어가시죠. 이미 국민연금은 나오고 있다지만 월 3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는 약값이며 병원비 심지어 반찬거리 하나 제대로 못 챙깁니다. 아휴, 사람들 말로는 나라에서 노인들 많이 챙겨준다는데 나는 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외에도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복지수당 중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그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정자 어르신, 올해 78세. 5년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십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29만 원. 고혈압 약값만 8만 원, 전기세, 수도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사가 우연히 기초연금은 신청하셨어요? 라는 말을 해줘서 알아봤더니 무려 월 3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3년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정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어르신 복지 수당은 국민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수당은 주민센터 직원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여러 번 받고도 놓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수당 5가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복지정책 소개처럼 딱딱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조건이 자주 바뀌고 소득재산 기준도 생각보다 유연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는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난 해당이 안 되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평가되는데 자녀가 사는 집에 새 들어 살면서도 주택 소유자로 잡혀서 탈락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금융재산을 깔끔히 정리했더니 다시 수급 자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활동 지원금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자리가 어딨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70대 중반 어르신도 월 3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도움이나 환경정비 활동 같은 일인데 건강만 허락한다면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복지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면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정말 힘든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월급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시골에 있는 낡은 집 한 채가 재산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자녀 명의의 차를 잠깐 쓰는 것만으로도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아무개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매달 31만 원 나와서 자신은 무조건 제외일 거라 생각했는데 복지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조건이 맞아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고 결국 의료비 지원까지 함께 받게 되셨습니다.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항상 참고만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덜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도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제도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관절장애, 시력저하, 뇌졸중 후유증 등은 고령장애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등록 시기가 65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다는 거죠. 65세 이전에 등록되면 장애연금 대상이고 이후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아무개 어르신은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계단을 거의 기어 올라가시다시피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복지관에서 안내받은 덕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매달 수당을 받고 있으며 병원비와 대중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사회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더 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계신 어르신께 간병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목욕, 식사, 약 챙기기, 간단한 집안일까지 함께 해주는 이 서비스는 생각보다 신청하기 쉬우면서도 혜택은 큽니다. 건강보험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남에 사는 이 아무개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 집안일도 어려웠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뒤 간병인이 일주일에 3번씩 오시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말벗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요. 이게 바로 복지라는 게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복지 수당 중 3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 장애인연금과 수당,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이 제도들은 단지 금전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해보셨다면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한 번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복지 수당들을 실제로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청 요령, 놓치기 쉬운 실수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꿀팁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복지 수당이 있는지는 알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실제로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신청이 너무 복잡해. 괜히 민망하고 귀찮아 하면서 그냥 포기하십니다. 그런데요, 복지는 내가 부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받을 수 있고 문제는 그걸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74세 최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평생 공장에서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선 그냥 TV만 보며 사셨죠. 하루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강좌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나는 장애 등록해서 매달 15만 원 받는다고. 최 어르신이 깜짝 놀랐죠. 본인도 무릎이 안 좋아 거의 절뚝이며 다니는데 그동안 그런 게 혜택 대상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장애수당을 신청했고 지금은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교통비도 아끼면서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직접 가기 힘드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데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 해도 충분해요. 요즘은 찾아가는 상담도 많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노인복지라고만 치면 온갖 정보가 다 나오고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죠. 그럴 땐 내 동네 이름을 넣어서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면 송파구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훨씬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복지제도는 전국 단위 정책도 있지만 지역별로 운영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신청해서 챙겨가는 겁니다.
상담을 받을 땐 내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전세 사는데 집은 자식 명의예요. 국민연금은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서 병원은 자주 가는데 소득은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해야 담당자도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더 정확한 길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신청 서류는 꼭 확인하세요. 신청만 해놓고 서류 하나 빠뜨리면 자동 탈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뭔가 내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꼭 확인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쳐서 기회를 날리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서도 잘 안 알려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복지제도는 자주 연락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기억에 더 남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나기 때문에 꾸준히 전화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혹시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탈락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떨어졌던 분이 요즘 기준으로는 딱 맞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아무개 할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 거의 안 가고 버티기만 하셨어요. 딸이 우리 엄마는 아무 복지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그날 상담한 복지사가 한번 장애 진단 받아보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장애 등록을 했고 결국 장애수당과 의료급여 그리고 간병 서비스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 달에 무려 45만 원 넘는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박 할머니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돈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아직 필요하다는 그 느낌이 더 고마웠어요. 그 말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복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아직 이 사회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안으로 꼭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